올해 안에 마스크 벗고 강의 좀 해보나 했는데 아니네요. 역시 경자년은 겨울이 제맛이었습니다. 경자년 해자축에 내가 마지막으로 힘 좀 쓰고 갈게. 해자축. 좀 있으면 자월이네요. 네, 가지고 계신 화기운들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 사주에서 화기운들은 이거죠. 사주에서 화기운들은 일종의 뭐 열정 같은 거거든요. 뭐 열정, 열의 드러내고 보여주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열정과 열의. 근데 올해는 수기운이 들어와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영우나 지금 다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안 보이는 사업이 잘 되고요. 보이는 사업 잘 안 되죠. 요즘 외식업계에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그 뭐 한 테이블 200개 깔아놓고 단체 손님 받아야지 하는 데들은 지금 다 개점 휴업. 근데 테이블 하나도 안 깔아놓고 자기 집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다가 배달 사업 하시는 분은 대호황. 그러니까 이런 그 코로나 전국에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더라. 제가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CEO, 프랜차이즈 CEO 모임에 참석을 해서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최신 정보들을 나누거든요. 야, 코로나 전국에 돈 벌었다더라. 어떤 분들이냐면 포장을 해가지고 택배로 먹을 걸 보내버리는데 그걸 뭐라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네. 그냥 딱 택배 받아다가 조리만 하면 돼. 택배만 받아다 조리만 하면 감자탕이 뚝딱하고 나오고 떡볶이가 뚝딱 하는데 이 배달 음식 사업이죠. 그러니까 팩을 만들어 팩화 시켜가지고 딱 포장 뜯어서 데우고 끓이기만 하면은 바로 음식이 짜잔 하고 나오는 음식 사업이 대성공이랍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시작한 뭐 떡볶이 공장이라는 체인이었나? 꼭 떡볶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월 매출 4억대에서 5억대를 올리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하루에 몇 개씩 파는 거예요? 하루에 한 1, 2천만 원어치씩 파는 거네? 그러면 그 떡볶이 한 개가 10,000원이 좀 안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1, 2천 개씩 떡볶이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2, 3명이서 떡볶이 만들어 포장해서 팔다가 지금은 아줌마가 한 20명 와가지고는 하루 종일 떡볶이 1,000개를 만들어서 배달을 보내고 있더라. 어떤 분은 감자탕을 이제 딱 그렇게 팩화시켜서 포장 배달로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월 매출이 한 4, 5억대의 감자탕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1, 2천 개를 파는 거죠. 팩화되어 있는 감자탕을 1, 2천 개를. 그분은 어떻게 광고를 하시냐면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다가 소주 하나 딱 갖다 놓고 감자탕을 그냥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소주를 막 생소주를 먹으면서 감자탕을 먹는 모습이 매일매일 감자탕 쇼를 하신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나 이 감자탕 먹고 싶어. 감자탕을 판매를 하시는데 수억 대의 억대의 감자탕을 주방만 가지고 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올해 경자년이잖아요. 양적인 활동들이 다 위축이 되고 음적인 활동들이 되게 강해지죠. 그러니까 해자축 시작되니까 무슨 업종이 유행했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새벽에 물건 갖다 드립니다. 마켓컬리, 새벽 배송. 아무도 모르게 밤에 귀신같이 와서 갖다 주고 갈게. 내가 온 거 알려고 하지 마. 뭐 이런 거죠. 뭐 드러내고 보여지는 거 아니죠. 몰래 갔다 와서 다 하는 거죠. 출판사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고신쌤 책 쓰시죠. 요즘 작가들 열심히 책 쓰고 계십니다. 아주 책 쓰기 좋은 시절을 만났답니다. 왜?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없거든. 뭐 팬사인회 이런 거 할 일도 없고 강의하시던 분이 요즘 강의가 없어. 왜 공개 강의가 안 되잖아 지금. 온라인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 뭐 옛날처럼 막 사람들 몇백 명 모아놓고 막 강의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들 책상에 골방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책이나 써야겠군. 아마 내년에 수많은 양질의 책들이 올 하반기 내년 특히 올해도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아주 많은 책들이 출판계에 우수한 책들이 왜 실력 있는 분들이 바빠서 그동안 책을 안 썼는데 올해 바쁠 수가 없어. 왜 외부적 활동하시던 분들이 다 내부적으로 향하는 활동들로 가시더라. 자,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좋은 운, 나쁜 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에 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어떤 운이 와도 다 좋은 운이고 운에 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어떤 운이 와도 다 나쁜 운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면 좋은 거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쁜 것이지 나 연맥이려고 하늘에서 나한테 나쁜 운을 줬다라는 개념, 내가 그 운을 받아먹지 못한 것이지 이런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271강 할 건데요. 271강의 제목은 나와 자식의 인연은 어떤 관계인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톰과 제리 동영상을 좀 봤잖아요. 추억의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 재밌게 봤습니다. 톰과 제리의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사주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사주를 보다 보면 머릿속에 이 사주는 무슨 인연, 무슨 관계, 무슨 사주, 누가 연상됨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영감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끔 가족 사주를 보시거나 자식과 부모의 사주를 함께 보시면서 나와 자식은 어떤 관계의 인연입니까? 라고 이렇게 아주 수준 있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좋은 인연도 있고요. 의미를 부여하기 좀 애매한 평범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저한테 나와 자식의 인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도 있고 답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되게 기억에 좀 많이 남았던, 제가 원래 상담 끝나면 싹 까먹었거든요. 싹 그분이 가시면서 싹 기억도 가져가시거든. 아무것도 기억 안 나거든. 근데 보통 여운이 좀 깊게 남는 사주들이 한 몇백 개, 한 개 정도씩 있습니다. 뭐 그런 사주들은 제가 그 기록을 해놨다가 이 사연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내용들, 당연히 상담자분의 프라이버시를 절대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담하신 분들의 운도 좋게 풀리고 또 이 강의를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의 또 기운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나와 자식의 인연은 어떤 관계인가? 아마도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질문사항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주가 좋아요? 나빠요? 이거보다 나와 내 자식은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오늘 두 가족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분이 어머니고 이분이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사주를 컬러풀하게 색깔로 보면은 좀 좋죠? 컬러풀하게. 여기는 뭐 전부 다 껌껌하잖아요. 여기는 해자축 사주잖아. 이거 좀 해자축 나라에 병화 하나 땅 떠 있는 사주잖아요. 이 사주는 목화가 가득한 사주잖아요. 그렇죠? 이 사주는 목화가 가득하죠. 여기 벌써 빨갛고 파랗고, 여기는 시커멓고 축토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일명 톰과 제리 관계입니다. 톰과 제리. 우린 서로 달라. 난 도무지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은 나의 관성의 틀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내 관성적 형식,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서 나 이 녀석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보통 어떤 사주들일까요? 관성이 많은 사주들이 그러겠죠. 관성이 많으면 내 안에 표준, 기준, 프레임, 틀, 형식, 기준을 강하게 잡고 있다는, 관성이 여러 개면 여러 개의 틀을 잡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기준, 저 기준, 요 기준에 맞춰야. 인생에 내 머릿속에 자가 하나 딱 들어있어서 오라, 글러, 규격에 맞아, 규격이 안 맞아, 뭐 오차범위 허용 안 해야, 오차범위 박희야 라는 식으로 이제 내 기준으로 잰다는 거죠. 보통 정관으로 재면은 좀 남들도 이해할 만한 보편적 잣대로 잰다는 뜻이고, 이게 평관으로 잰다는 거는 다소 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나만의 자로서 좀 재는 경우, 뭐 어떤 경우에는 많이 봐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엄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정관이 매우 많은 사주고, 가장 흔한 사례가 이 톰과 제리 인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게요. 톰과 제리 인연에서 가장 흔한 사례가 관성다자 부모 밑에 무관 식상다자 자식. 관성다자 부모가 키우고 있는 무관의 식상다자 자식. 이런 경우가 갈등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갈등이 상당히. 그래서 무슨 악연인가? 왼수인가? 도대체 왜 이런 아이가 도대체 이해 못할 이상한 아이가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주는 식상다자보다도 더 이해하기 힘든 그 제극인 다자 사주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제극인 다자.
이게 관성이 상관을 보고 있는 사주죠. 이거 완전히 반대죠. 여기는 사주가 식상하고 관성으로 돼 있고 여기는 사주가 식상, 관성 이런 거 없고요. 전부 인성하고 재성으로만 돼 있어요. 비겁하고 인성, 재성, 비겁.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자, 뭐라고 표현할까? 네,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네.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둘은 반드시 필요한 인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둘은 반드시 필요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톰과 제리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톰과 제리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매일 싸우고 툭닥툭닥툭닥 대결을 벌이죠. 뭐 쫓고 쫓기는 관계,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관계이지만 톰과 제리 중에 어느 한쪽이 없으면 그 둘은 존재성을 잃어버립니다. 톰이 없는 제리 생각할 수 있을까? 제리가 없는 톰 생각할 수 있을까? 톰과 제리는 원래 합쳐졌을 때 완벽한 존재인데 그거를 두 개의 객체로 나누어서 너는 목화 기운에 충실해, 나는 금수 기운에 충실할게 라고 하는 기운으로 서로 분리시켜 놓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린 서로 달라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관계야. 아이러니하죠? 우린 너무 달라. 난 도저히 너 이해 못하겠어. 나도 엄마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둘은 너무나 필요한 관계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톰과 제리. 저희 집에도 톰을 한 마리 키우고 있어서 저는 이 톰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옛날에 톰과 제리를 볼 때도 사람들이 톰은 나쁜 고양이야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니야. 톰은 세상에서 가장 큰 대인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입에 잡아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쫙 잡았으니까. 문제는 만약에 톰이 요 제리를 딱 잡아먹어봐. 다음 편 어떻게 찍어? 다음 편 어떻게 찍냐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톰과 제리는 서로 앙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로 삶의 활력소가 돼주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삶의 활력소가 돼주는 관계. 톰이 없는 제리는 생각할 수 없고 제리가 없는 톰은 생각할 수 없다. 이 사주는 이 두 분도 여기는 어머니고 여기는 아들의 사주인데 여기도 사주가 재밌죠. 여기는 목화 기운 가득, 목화토 기운이 가득하고 여기는 냉정한 금수 기운이 되게 두 분이 역할이 바뀌었죠. 여기서는 엄마가 수기운 가득, 자식이 목화 기운 가득. 냉정한 어머니의 천방지축 아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여기는 꼭 느낌이 천방지축 어머니의 꼭 좀 냉정한 아들 그런 그 사주가 여기가 금수가 많아서 여기가 어른스럽죠. 껍데기는 여기가 엄마고 여기가 아들인데 안에 있는 영혼은 여기가 소녀고 여기가 그 소녀 돌봐주러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해석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제 내면을 이렇게 이제 바라본단 말입니다.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이번 상담은 누가 해주시나 하고 좀 귀신 신하락가 멍소리 같지만 이번 상담은 누가 해주시나 제가 보통 네 분이 번갈아서 상담하시는데 보통 이 둘째 상담해 주시는 분이 승질을 자꾸 내가지고 화를 자꾸 둘째 상담해 주시는 분은 내 안에 둘째 상담해 주시는 분이 좀 다혈질에 화를 잘 내시는 분이고 그래서 손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럼 얼른 첫 번째 이분이 종종 나타나셔가지고 얼른 좀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진압을 하면서 야 둘째야 너 왜 이렇게 그분한테 혼을 내니? 첫 번째가 나타나시는데 가끔 이 첫 번째 분이 나타나셔서 상담을 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거든요. 첫 번째 분 오랜만에 왕림하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상담 때는 그분이 나타나죠. 이 사람들이 날 미친놈을 하겠다 이제. 자 아무튼 이 사주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사주를 이번엔 전화 상담을 하셨는데 전화 상담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 막 감동이 막 이렇게 이거 보통 분이 아니구나. 보통 분이 아니시네. 그래서 사주를 해석을 해봤더니 제가 무슨 머릿속에 스토리텔링 여러 개 짜놓고는 오늘은 3번 스토리, 내일은 4번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라를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상담 끝나면 다 까먹습니다. 뭔 상담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마다 스토리텔링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데 아 이분은 되게 멋있는 말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제 의식을 한쪽에 따로 떼서 메이킹 필름을 찍거든요. 그 메이킹 필름, 영화 찍을 때 보면은 그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촬영의 전 장면을 별도의 촬영팀이 분리돼서 나와서 뭐 감독이나 작가, 뭐 스태프들의 활동 상황을 한 두세 걸음 뒤에서 영화 이렇게 만들어지다 라면서 이렇게 쫙 찍는 게 메이킹 필름이잖아요. 저는 이제 제 상담하는 모습을 제 의식을 별도로 하나 떼가지고 메이킹 필름으로 제3자의 관점에서 제가 상담하는 모습을 관찰을 하게 하는데 내 메이킹 필름 팀이 꼽은 근래 들어 가장 우수한 상담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꼽은 거예요. 거의 감동의 도안이어서 솔직히 이 사주는 제가 강의를 할 적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사주가 뭐 자유기문 있고 뭐 앞에 겁재 있고 시주에 평관 달았는데 이게 무슨 감동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이 사주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나와 자식의 인연은 어떤 관계인가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은 사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많이 하지 않고 두 사주의 관계성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우선 첫째, 명리를 공부하시는 많은 어머니들이 많이 궁금하신 게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 어떻게 클까? 공부는 잘할까? 어때? 시집은 잘 갈까? 취업은 잘할까? 어때? 결혼은 잘할까? 등등. 내가 한 실수 혹시 자식이 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등등 다양한 걱정이나 기대를 안고 자식 사주를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 사주의 잘난 부분들은 보통은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조금이라도 명리에서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아니 이럴 수가 라고 이렇게 되게 걱정, 근심, 불안 그분들이 이제 다른 여러 명리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리가한테 찾아가서 안 좋은 소리 진탕 듣고 왔다. 본인이 지금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운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소리 하는 명리가 찾아가서 안 좋은 소리 진탕 듣고 온 겁니다. 운이 좋으신 분들은요, 운 좋은 명리가한테 가서 운 좋은 소리 듣고 옵니다. 이게 이제 셀프 홍보입니다, 제. 이분이 이제 보세요. 이 사주를 저한테 내밀면서 저는 제 아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제가 사주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이 사주 도무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 사주가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봉이 김선달 사주입니다. 보시죠. 관 없죠? 겁재 양인격이죠? 양인이 돈 받잖아, 지금. 양인격 사주가 돈 받잖아. 자, 양인격 사주가 재물을 받단 말입니다. 이게 내 돈이야? 겁재 돈이잖아. 겁재 돈 같이 쓰겠다는 지금 심보잖아, 지금. 그쵸? 이렇게 되면은, 월간의 편제니까 나 경제활동 하겠다. 어떻게? 겁재 경제활동에 가담하겠다. 그럼 이 사주가 식상을 무기로 쓰고 있으면은 식상생재하여 겁재, 양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겠다. 겁재격, 양인격이니까 삶이 치열한 경쟁의 환경, 잘난 놈들 중에 잘난 사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게 5월, 여름의 병화잖아요. 여름의 병화라는 뜻은 자기 계절 만난 병화라는 뜻이죠.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해자축월의 병정화는 자기 계절이 아닌데 떠 있는 거야. 일명 수박으로 치면 여름 수박이냐 겨울 수박이냐의 차이인데 여름 수박은 제철 수박이죠. 후질구리한 수박은 다 폐기 처리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수박들이 경연을 벌이는 게 여름 수박입니다. 여름 수박 맛있죠. 제철 수박이니까. 하지만 발에 차이는 게 여름 수박입니다. 이번엔 겨울 수박. 겨울 수박 귀하죠. 겨울 수박 맛있나요? 하우스 수박인데 맛 별로 없고요. 뭐 크기도 요만하고요. 값은 겁나게 비싸요. 근데 귀해. 보통 물건이 아니야. 백화점 가야 볼 수 있고 우리 동네 대형 마트에도 어쩌다 한 번씩 겨울에 수박이 전시돼 있는데 막 가격이 막 한 통에 2만 원이야. 요만한 수박이. 뭐 여름 같았으면 그거 한 통에 7,000원도 안 할 건데. 자, 그 말은 이런 거죠. 일제 식민지 시절의 애국지사.
잘 나가는 현재 대한민국의 애국지사 어디가 더 가치